안녕하세요.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이 사건의 재심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피고인이 어느 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한테 나는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김일성하고도 친하다. 김일성을 지지하면 어떠냐 하면서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 큰 소리로 외쳤다는 이유로 검거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이제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를 했고요. 법원도 이 피고인이 강요되어서 했던 자백, 그 다음에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피고인은 교사직을 박탈당했고요.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고문에 대한 후유증으로 형을 살고 난 이후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인기피증을 앓다가 2005년경에 돌아가셨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판받을 당시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불법 구금 체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모아서 저희가 재심을 청구해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님과 함께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사건을 변호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서창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분들이 42년 전 탄원서에 절박한 호소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오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저는 아빠 얼굴을 몰라요. 벌써 20일이 넘었을 테니까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의 자녀분이 편지에 남긴 진술입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가장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았습니다. 어린 것들이 아빠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피해자의 아내분이 탄원서에 남긴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들이 42년이 지난 후 피해자가 불법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서 돌아가신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심이 개시된 이후 법원은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고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가족의 진술이 가지는 구체성, 진술에 임하는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이루어진 고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김일성 만세라고 3번 말한 행위가 진위의 터 잡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직도 이 군부 독재 시절 국가의 공권력이 남용되는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를 입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무너진 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불법 구금에 대한 단서가 발견돼서 피고인이 늦게나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해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폭력의 희생자들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국가폭력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진실이 확인되고 적절한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선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적 관점에서 법원이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내용을 적극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고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고문 등 국가폭력을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디 법원의 판결이 42년 동안 절박하게 피해자의 무고함을 호소해온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